이 적이 아니라 맹자의 항원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야. 공자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6살 차이. 중류입니다. 중류. 자로죠. 자로야. 공자의 제일 나이 많은 제자 보고 한 이야기고 한데 이런 쪽의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유야 여문 기집여자는 앞에 삼수 붙은 거하고 같은 글자라 했습니다. 너여자입니다. 거의 이 당시는 다 너여자가 기집여하고 혼용된 겁니다. 무대에 와서 분화하게 됐겠죠. 유야 너는 문 듣다이고 그리고 육은 육패의 호자 이게 의문사죠. 커스처 바꿉니다. 그래서 들어보았나 이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육언과 육패 6가지 말과 6가지 폐단 폐단이 생기는 6가지 말과 6가지 폐단이라는 것을 들어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의호화할 때 의조사 의자는 의기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는 6가지 말과 6가지 어떤 폐단을 들어보았느냐 했습니다. 그럼 6가지 말에 대한 6가지 폐단이겠죠. 그럼 6가지 말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이겠나요? 6가지 말. 그죠? 우리가 볼 때 뒤에는 6가지 말이 나옵니다. 호인, 또 호지, 어질 인자, 알지자, 이래가 믿을 신자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6은 6가지 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만은 본문으로 다 보면은 6은 무엇의 준말인가요? 6은 호언의 준말입니다. 6가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니는 사람들이 보통 6가지 나는 뭘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하면서 좋아한다는 말, 그 6가지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단도 6가지가 수반되는 것, 그것이 6은 6패라고 한 거죠. 6가지 좋아한다는 말과 그에 따른 6가지 폐단에 관해서 니 들어봤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6어는 6가지 법은 이런 게 아니고 6가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 뭘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할 때 그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는 사람들이 6가지 좋아한다는 말과 그에 따른 6가지 폐단이 있다는 거 그런 말 들어봤나?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뭡니까? 미야로이다. 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미야로이다 밑에 생략된 본동사는 뭡니까? 들을 문자입니다. 오예 여문 너는 들어봤나 했으니까 다음엔 들을 문자가 생략된 거죠. 미문야로서이다. 듣지 못했습니다. 듣긴데 당연히 들을 문자 앞에 나오니까 본동사 빼비고 조동사만 한 게 남아가 있는 거죠. 그럼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거하라 오여호리라 거하라 살것자지만 앉을 것자와 똑같습니다. 앉아라 오여호리라 오여호리 내게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뜻이다. 이야기해 주겠다. 살것자가 앉을 것자와 같이 쓰이는 것은 옛날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거라고 할 때 기거 뭡니까? 기자는 일어날 기자잖아요. 거자는 살것자 이걸 쓰거든요. 기거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기거 동작이죠. 요즘 기거가 편합니까? 하는 안부를 물을 때도 쓰는 거죠. 그래서 거자가 살것자, 앉을것자 다 됩니다. 왜 앉아라 해라고 했겠나요? 제자가 스승을 만나서 묻거나 가르치는을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라 하는 건 편히 이야기할 때 이야기지. 니가 앉아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래가지고 거자 중에는 듣는 제자 보고 편하게 이야기해 줄 때 쓰는 말이다. 이런 게죠. 그 앉아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 좋아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는 6가지의 좋은 말과 또 6가지 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느냐면 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것은 모르는 걸 갖다가 선생한테 배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공개석상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내 혼자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래가지고 곤치는 거고, 또 내가 배우는 것이 미흡한 것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친구는 이마침 생각하고 이리 나갔으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마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데 제일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웁니까? 스승한테 배워죠. 익히는 거는 누구하고 익힙니까? 뭡니까? 버타고 같이 익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 형제 다음에는 뭡니까? 사오죠. 사오.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떤 친구와 같이 배웠느냐.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사오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연원이죠. 연원 관계가 어찌 되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사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스승 밑에 어떤 동료와 같이 익혔느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육언과 육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배울 학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말은 뭐냐? 호인불호학이면 우찌연하면 호인이라 하면서 불호학이면 이 말입니다. 나는 인을 좋아해 하고 말만 하면서, 이게 유언에 속하죠. 말만 하면서 인에 대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인을 좋아하면 인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인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스승한테 나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내 아는 것이 주관적인 인이나 좁은 인이 아니고 보편적인 인, 누구나 다 아는 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된 자기의 것을 깨우치는 데는 배울 학자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6가지 좋아한다는 말, 나는 인을 좋아해 하면서 너한테 말은 하지만 그런 말만 하면서 진짜 인을 아는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인 좋아하는 그 말 가지고 주관적인 것 가지고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 그 폐단은 뭡니까? 그 폐단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폐단은 어리석은 거다. 왜 인을 말로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은 우자가 나왔을까요? 어리석다 그러면 IQ하고 관계된 것일 것 같은데요. 이 어리석은 우자가 나오는 것이, 어리석은 우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어리석은 우자는 반대말은 지의 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우자의 반대말은 어질hen자입니다. 어질hen자예요. 어질hen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본성 따라서 행하고 따라서 행하면 사람이 I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지러지는 거예요. 어질hen자의 반대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리에 어두워서 사람의 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hen자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는 선한 본성, 어질이 인을 좋아한다 말만 하면서, 그래서 유언이죠. 말만 하면서 그 어질hen자를 실행하거나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지를 아니한다면 그 폐단은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호지불호학이지. 뭡니까? 나는 지식을 좋아해, 아는 것을 좋아해, 이 말이죠. 나는 아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하면 내가 배우려 한다 이래서 하죠. 나는 아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도 진짜 자기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딱 배우지를 아니하면, 그래서 혼자서 아메 이럴 거야 하고 주관적인 그런 판단만 하고 있다면,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그 폐단은 뭡니까? 그 폐단은 방탕해지는. 방은 뭡니까? 제멋대로 할 탕자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보면은 그 아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아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배우지를 아니한다면 그 폐단은 난주 제멋대로 하는 것, 방탕하게 되는 것이고, 호신불호학이면 우리는 믿을 신자는 다 좋겠죠. 믿을 신자는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신의를 좋아해 라고 하면서 뭡니까? 신의를 좋아한다. 그런데 뭡니까? 신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그 아는 사람에게서 배우지를 아니하면, 신의를 좋아한다면 아무 해석이 없겠죠. 뭡니까?
신의를 좋아한다. 이것은 한 가지에 대해서 딱 그가 한 개만 신인 줄 알고 신의의 강의를 몰랐을 때 이것도 편입된 신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나치게 신의를 강조하다 보면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찌 되냐 하면 너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를 좋아한다, 신의를 좋아한다고 말만 하면서 진짜 신의가 뭔지를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배단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적자 남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신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걸 나한테 지키려고 하면 너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겠죠. 하며 호지 나는 정직한 걸 좋아해. 고든 겁니다. 굽은 게 아니고 한 개도 나는 정직한 거 쪽 바른 것만 나는 좋아해 이 말입니다. 나는 정직한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도 진짜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승에게 나가서 배우지를 아니하면 그 배단은 정직한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 아까 교장은 뭐 했습니까? 지나치게 음해서 매증한 기라 했죠. 그래서 이를 되면은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반해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매증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직한 거 좋아한다는 것이 가하면은 사람이 매증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매증해지는 것이 질 것이요. 호용 나는 용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용기만 믿고 세상에 이 내 용기 앞에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피우면 뭡니까? 세상에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으면 장난이죠. 제멋대로 어지럽히는 겁니다. 도리를 어지럽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용맹한 것을 나는 좋아해. 용맹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용맹함이 진짜 무엇인지를 그것을 배우지를 아니한다면 자료가 용기에 대해서 묻니까 공장님 뭐렇게 했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은 남방지 강요와 북방지 강요와 하는 게 중용이 나오죠. 네가 좋아하는 것은 남방 사람들의 강함이냐 북방 사람들의 강함이냐라고 묻는 그런 경우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맹함만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배우지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그 폐단은 난을 일으키는 것이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고강불회 강은 굳셀 강자입니다. 불굴의 의지 너한테 마음 자세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굳센 것은 좋은 거죠. 여기서 나오는 6가지 말은 다 좋은 겁니다. 어질인, 날지, 믿을신, 고들지, 정직갈지, 그 다음 용감할 용장,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굳셀 강, 다 6가지 말은 좋습니다. 그래 그걸 굳센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폐단은 미칠 강자. 이것도 단자하고 똑같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도 뭡니까? 굳셈을 믿고 누구도 나한테 상대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인륜을 거스난 것을 제멋대로 하는 것. 그런데 요 강자는 여서는 뭐 나쁜 뜻으로 써있지만 논문에는 강자는 또 좋은 쪽으로 쓰인 것도 있죠. 강견이라 했고 오당기 사들은 강견이 하고 뜻은 굳세지만은 행동은 제약이 없는 사람 이런 걸 강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제멋대로 할 강자 미친다. 그래서 그 폐단은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말은 좋은 거지만은 그것도 배우지 아니하면이 다 배울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은 6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왈 소자는 한막부 시오 됐습니다. 소자는 젊은 사람입니다. 소는 젊은 사람 소자고 자자는 그대 자자입니다. 그래서 소자고 젊은 그대들이여 이 뜻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자는 논의 전편에서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공자가 뭡니까? 제자들을 지칭할 때 쓴 말이 소자입니다. 소자. 공자가 제자들을 지칭한 말. 단수로 한 사람 한 사람 칭하면 자나 이름을 불렀죠. 여러 제자들을 한목 칭할 때는 소자야 내지는 소자라고 했죠. 그래서 소자는 공자께서 제자들을 지칭한 말이 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할 때는 뭡니까? 너희들아 이렇게 해석하죠.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젊은 너희들아 이런 뜻이겠죠.
젊은 너희들아, 소자들은 너희들은 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막은 어찌 뭐뭐함이 없는가, 어찌 뭐뭇을 배움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무엇을 시를 막부 자비 부자는 어기사입니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를 배움이 없느냐. 그 없을 막자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시는요 시경입니다. 시경을 배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봐도 이것이 당시의 공자님 말이라 그러면 시경의 중요한 거는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에 있는 말을 알아야 식견도 늘고 누구 앞에 나와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 사신을 가거나 조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경을 모르면은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왜? 시경에 있는 단어를 인용해 와가지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약간 선문답식이죠. 그럼 그 시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저 양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해가지고 나도 시경에 있는 기절로가 대답을 하고 서로 통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경을 읽는 것은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인데 제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시경 배우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당시 제자들도 시경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한. 그들은 왜냐하면 일단 조정에서나 국가의 외교 사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완전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시경을 다 읽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중요한 시경을 왜 읽는 것을 등한시하노?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경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뒤에 말을 해놓고 있는데 엄청 시경을 보면 시경은 지금 있는 305편은 335편은 공자님이 시경은 그 이전에도 시가 많이 정리해져 왔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산시 쓸데없는 것은 깎아내버리고 300편만 남겼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공자가 시경을 갖다가 정리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님은 시경에 전통했겠죠. 그런데 그 시경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자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경을 배우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는 시경에 있는 겁니다. 시경은 가이흥 흥할 수 있으며 시경은 됩니다. 그 다음 어찌는 시경은 어찌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이란 말이 생략됐겠죠. 시경은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공부하면 뭐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다. 시경은 뭡니까? 시경은 지금 하면 노래 가사입니다. 민요 가사죠. 민요 가사입니다. 민요 가사. 우리도 민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듯이 그 가사를 들으면은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 감정이 감화되어 가지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흥자는 감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경을 읽으면은 일단 우리가 모르는 그 사물에 대한 감흥이 일어난다. 봄을 노래한 거면 봄, 달을 노래한 것, 해를 노래한 것, 바다를 노래한 것, 그걸 읽으면 그걸 보고 감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시의 제일 1차적인 거죠. 그래서 일어날 흥자는 감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경 읽으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사물에 대한 감흥이 일어난다. 그다음 그 감흥을 갖다 즐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흥자는 감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경을 읽으면은 첫째 읽으면 그 안에 있는 편편을 읽을 때마다 감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어찌 됩니까? 신경은 특히 선에 대해서 선을 칭송하는 것, 또 악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시들이 요즘 말하는 사회시도 엄청 많습니다. 참여시 같은 것도. 그래서 선을 노래한 것을 보면 선에 대한 감흥이 일어나고 악을 노래한 걸 보면 악을 갖다가 징계한 말, 이래는 안 해야 되겠지 라는 그런 감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경을 읽으면 모든 사물과 일에
관하여서 가문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시경을 읽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시경을 읽으면 볼 수 무엇을? 시경을 읽으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선악에 대한 그런 시가 많습니다. 시경을 읽으면 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경을 읽으면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안 그러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이 뜻입니다. 그래 시경을 읽으면 선악이 무엇인지, 선이 뭐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시경 뭡니까? 시경은 노래입니다. 노래도 혼자 하는 노래지만 뭡니까? 중국 사람 사성이 다 있으니까 같이 합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을 읽으면은 혼자 재미가 아니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무리 지어가지고 시경을 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을 읽으면 여러 사람이 무리가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무리가 서로 어울릴 수 있으며 그 강간제의 제하지주로다 여조숙녀는 군자호고로다 이렇게 같이 그는 중국은 그게 노래 가사니까 노래가 있겠죠. 뭐 사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경을 노래 부르면은 무리들이 동화될 수 있고 무리들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이 조금 시경 읽어보면 느낌이 오는 겁니다. 시경을 읽으면 뭡니까? 시경 읽으면 원망할 수 있으며, 시경이 좋은 건데 읽으면 원망한다는 게 이상하죠.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하면 어찌 됩니까? 원망을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죽기 살기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경에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외면하는 남편에 대한 여자들의 원망, 또 바른 신하가 임금한테 상소를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안타까운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들은 원망함을 표현한 것이지만 읽어보면은 내용은 원망하는 것이지만 읽어보는 상대방이 저놈이 나를 원망하구나, 잡아쥐어야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원망한 감정을 순화시켜 표현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것이 많습니다. 시경에 보면 신하가 자기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임금을 원망하거나, 남편이 아내가 무정한 남편을 원망하거나, 또 처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런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원은 시경을 읽으면은 원망하는 마음을 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게 원자입니다. 시경을 읽어보면 원망도 진짜 어떻게 원망해야 듣는 상대방이 그들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함을 상대방이 썩내지 않게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거죠. 이것이 원자입니다. 그 시경을 읽으면 원망할 줄 안다라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은 이 시경 읽어보면 딱 그대로 이해가 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어보면은 원망함을 표현할 줄을 알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 읽어보고 상대방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잡고 그런 거죠. 그 다음 시경을 읽어보면 이지는 사부며 원지는 사본입니다. 이지 시경을 읽으면 가까이는 이 말입니다. 가까이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으며 섬길 것이며, 가까이는 이거는 내하고 가까운 뭡니까 꼭 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마음속의 거리를 말하겠죠. 그래서 시경을 읽으면은 시경은 노래입니다. 읽으면 절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으면은 아버지를 섬길 것이며, 그럼 시경 안 읽으면 아버지는 못 섬기나요? 또 원지 사원, 멀리는 가까이는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을 거며 멀리는 임금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잘 짭니다. 시경을 읽으면 안 읽은 사람보다 아버지를 더 잘 섬긴다 이 말입니다. 시경을 읽으면 가까이는 아버지를 더 즐겁게 섬길 수 있을 것이며 멀리로는 임금도 더 즐겁게
더 적게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조정이나 외교 사신들을 하면 조정에서는 당연히 시경을 읽고 노래하는 사람을 제일로 쳐주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고 시경은 노래 가사입니다. 아버지 부모를 섬기면서 시경을 읽어가지고 장 읊어주면 아버지가 항상 기분 좋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부사군이 시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긴 하냐고 하겠지만 시경이 노래 가사라는 생각하면 돼요. 아니 우리도 지금도 부모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거나 하면 부모들 다 좋아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부모 앞에 이렇게 노래로 불러주면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는 부치는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요. 아멘. 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 시경 내용을 효과를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은 시경이 전통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감흥을 일으킨 노래니까요.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선악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무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원망함을 상대방이 썩나지 않고 그 시를 읽어보고 원망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반성하도록 원망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했고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임금을 더 잘 섬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다 시입니까? 다 지입니까? 기억할 진짜 아시잖아요. 또 시경에 보면 짐승 이름들, 새 이름들, 벌레 이름들, 끼뚜라미 해가지고 온갖 게 다 나옵니다. 나무 이름도 숱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조수, 초목, 그래서 날짐승이나 길짐승이나 풀이나 나무의 명칭, 나무의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 많이 알게 된다. 라고 했죠. 많이 알게 되는 실제 그렇습니다. 많이 알게 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리 중요한 마음을 순화하고 그 효과는 이렇게 드러나는데 너희들이 왜 시경 있는 것을 등한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시경을 강조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보고 한 이야기죠. 그래서 공자께서 자기 아들인 대거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위 너는 하였는가 배웠는가 내지는 할위자는 배우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다 됩니다. 너는 무엇을 읽었느냐? 주남 소남을 읽었느냐? 주남 소남은 시경에 있어가지고 맨 처음 나오는 두 개입니다. 시경은 여기 시경은 6가지의 이제 기본 틀이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는데 6가지 기본 틀이 있는데 그 6가지 기본 틀 중에서 내용에 관한 틀하고 어떤 그 내용에 관한 틀이 있고 행실에 관한 틀이 있습니다. 시경의 내용은 어찌 되냐면 시경의 내용에서는 어찌 되냐면 내용의 분류를 보면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국풍이라 했고 민요를 말합니다. 민요를 딱 모아놓은. 근데 이 민요는 뭡니까? 민요는 각 지방이 아니고 조그만 제후국들이죠. 각 제후국 나라에서 너희 나라의 대표 민요를 뽑아 올리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민요를 모아놓은 것이 풍인데 이 각 나라의 민요를 모아놓은 것이 풍인데 이 풍에는 제후국들이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주남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남인데 이건 어찌 됐냐 하면 요 소 이거는 주공이 다스리던 남쪽 지방 소공이 다스리던 남쪽 지방 해가지고 요거는 중국 호갱 수도인 것 중국 서울이죠. 중국 그 당시에 서울인 수도 인근의 민요를 서울지방 긴기민요입니다. 긴기민요하고 똑같은 게 서울 인근의 지방의 민요를 모아놓은 것이 주남편이고 소남편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 나오니까 시경 전편의 첫 부분이죠.
그래서 주남 소남을 읽었느냐 하는 것은 딱 이 편을 읽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남 조는 밑에는 전부 다 딸려오니까요. 시경을 읽었느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시경 중에 주남 소남부터 다 읽어봤나?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풍은 민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면 위풍, 배풍, 빈풍 자꾸 쭉 나옵니다. 신여계국이 나라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정에서 연애를 열 때 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악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조정에서 하는 걸 아악이라고 하죠. 아에는 소아도 있고 대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조정에서 군신 간의 연애를 할 때 부르던 노래 가사인 겁니다. 이 가사가 엄청 좋은 게 많습니다. 거의 소에 아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 지금 한자 단어가 조어가 여기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 단어의 조어를 찾아가면은 그 조어의 어원은 저보다 시경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 송은 뭡니까? 송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읊었던 음악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례악이죠. 제례악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류할 때는 통아송이 있고 그 안에 요 행식에 들어가면 어떤 행식이 있느냐 하면 부가 있고 비가 있고 흥이 있습니다. 요는 시경의 어떤 행식적인 측면을 노래한 것이 부비흥입니다. 부비흥. 부는 딱 어찌됐냐 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서술을 해가지고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다 싶으면 기분이 좋은 거. 또 충신을 노래하면 충신의 일을 사실적으로 직접 기술하는 우리가 말하면 직접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비는 어찌든 비는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쨌든 나쁜 간신을 갖다가 비난하고 원망하려고 하면 그 간신을 갖다가 지에 비유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상징을 써가지고 하는 게 상징법을 쓰는 것이 비입니다. 흥이라는 것은 상용은 어찌 되냐 하면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우리 흥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제가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게 아리랑인데요. 아리랑에서 흥이 어떤 거냐 하면 청천하늘엔 잠별도 많고라고 해놓고 그 다음 뭡니까? 이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고 하죠. 그럼 이 내 가슴에 수심 많은 걸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말로 썼습니까? 잠별이 많다는 말을 썼죠. 이것이 흥입니다. 그래서 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한마디 구절을 넣고 자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지 상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흥으로 통해서 써놓은 것이 시경의 거의 한 60% 이상 됩니다. 부비흥 중에서. 그래서 이 흥은 우리의 조선시대까지도 이 것을 봐가지고 시를 짓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비흥 어떤 것을 차용했느냐 이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비어 청가에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남소남 이야기를 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서 주남소남을 읽어봤냐고 물었지만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경 전부를 읽어봤느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너는 시경 읽어봤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 됩니까? 이니 말이 어쩌면 이면서도 이 말입니다. 역접으로 사람이면서도 뭐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면서도 주남소남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면서도 주남소남을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면서도 주남소남을 읽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공자님이 시경을 중요시했고 당시에 지식청에서는 시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도 시경을 읽지 아니하면 기유 그것은 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기유 그것은 뭐와 같아? 정장민이 이비한죠. 바로 이 말입니다. 정자는 부사로서 바로 이 말입니다. 정희 이런 말로 쓰죠. 바로 시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뭐와 같아? 장면이 입이야. 장면이 어째 됩니까?
장면이라고 말 나오면은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거와 같다. 그러면 담장 마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로 할 때 장면이라고 쓰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담장을 마주본 건 장면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뭡니까? 요거는 말 알아야 민양하지 쓸 때 민양이라는 말도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를 장민이라고 쓰거나 민장이라고 쓰거나 똑같이 담장을 마주 보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장민이라고 써도 말이 맞는 말이고 민장이라고 써도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뭡니까? 해석을 하면 다른 겁니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다르나요?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면자 이거는 뭡니까? 얼굴 면자죠.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 면자고 이거는 뭡니까? 담장 장자입니다. 담장 장자. 그럼 두 개 다 명사죠. 그런데 앞에 있는 걸 동사로 해석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장면은 뭡니까? 장면은 얼굴을 되죠. 얼굴을 뭐 할? 얼굴을 담장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장면입니다. 그 얼굴을 담장에 대고 있는 것이 장면이고 민장은 어찌 됩니까? 민장은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예? 요거는 얼굴을 담장에 대고 있다로 장자가 담장에 대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얼굴을 담장에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담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담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겁니다. 해석은 다릅니다. 뜻은 똑같지만은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장면을 보면 바로 얼굴을 담장에 대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이거 이 말이죠. 민장이라고 쓰면 어찌 됩니까?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럼 내용을 앞에 끼로 뒤에 끼로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썼던 앞에 있는 이것을 동사로 해석할 줄 알아야 조금의 차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얼굴을 담장에 대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 있는 거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자 앞뒤로 바뀌도 뭐 뜻은 똑같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은 달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달리. 이것이 한문입니다. 한문. 그래서 그것을 읽지 아니하면 이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장면이니까 얼굴을 담장에 대고서 뭐 한 것? 서 있는 것과 같아.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거 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로 시경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경을 통해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의 의도나 생각을 이걸 시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경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활 예운 아군이 나옵니다. 어찌되냐 무슨 일을 하건 실질은 빠지고 행식만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민과 실은 상부해야 제 값이 빛이 나는 것인데 알맹이는 빠져비르고 행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예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운이나 운자는 리를 운자입니다. 리를 운자는 뭐라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운운하더라 할 때 이 운자 두 개 쓰죠. 그래서 가도 뭐라고 운운하고 을은 뭐라고 운운하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운운이라고 하죠. 요 운자 그는 운자죠. 그래서 뭐 그것이 예라고 운운하고 그것이 예라고 운운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예다 저것이 예다라고 하면서 예를 운운하기는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는 뭡니까? 예의 기본은 뭡니까? 예는 것은 차례를 갖다가 차례를 매기는 거죠. 차례를 매기는.
차례를 매기는데 이것은 차례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차례를 등급을 매기는 그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은, 기본 마음은 뭡니까? 얘는 무불경이죠. 딱 얘기 맨 앞에 나오는 얘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얘는 한에서부터 끝까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부터 효제 충신부터 모든 얘는 뭡니까? 모든 얘는 무불경이죠. 경을 쟁의 중에 얘라는 것은 그 안에 알맹이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 빠지면 얘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군신간에 얘를 왜 만들어놨느냐? 부장은 얘를 왜 만들어놨느냐? 얘의 본질은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만든 것인데 그것의 기본은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것이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경건함을 표현하는 행식이 있는 거죠. 그 행식이 있는 거죠. 그 행식은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행식 남아 있는 게 음식을 바치거나 피백을 올리거나 이런 거죠. 피백을 올리는 거.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피백을 올리는 거죠. 선물을 주는 거죠. 경건한 마음, 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서 선물을 주는 거죠. 아래 사람 위 사람 찾아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딱 필요한 얘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얘는 필요 없어서 이겠죠. 얘를 차리는 마음은 필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모두 다 얘가 어떻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뜻이죠. 하지만은 어찌 얘라는 것은 옥백만을 운운한 것이겠나 이 말이죠. 옥백은 뭡니까? 구루속절하고 비단백자 이게 대표적 피백입니다. 피백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도 이게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봉투에 얼마 들었나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런데 봉투에 든 거는 행식이고 봉투를 하는 마음이 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옥백은 얘를 찾을 때 쓰는 행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가 어떻고 운운하기는 하지만은 그 얘의 본질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하면서 우러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식적인 피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운하기는 하지만 어찌 그것은 바치는 옥이나 비단 같은 것 그는 선물의 종류만을 운운한 것이겠는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은 하지만은 놈들은 다 악이 어떻다 하면 악은 뭡니까? 기본 마음이 나와 너가 함께 동화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건 악은 화합니다. 그래서 악은 서로 동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찌됐냐 하면 악을 갖다 연주하는 그 안에서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게 그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진짜 서로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져 가지고 동화되는 것이 악의 기본인데 그 악을 연주하는 금문고 소리, 종소리 이런 것이 잘났다 못났다라고 따지는 것이 그거는 행식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음악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다라고 운운하기는 하지만 어찌 그것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종소리가 어떻고 금문고 소리가 어떻고 북소리가 어떻고 하는 그는 종과 북의 소리만을 운운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행식은 엄청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명실이 상비해야 제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와 그다음 이것도 엄청 멋있는 말이네요. 제가 볼 때 뒤에 있는 생계의 내용 이 기절은 말이 엄청 엄중한 말이긴 한데 과연 공자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글입니다. 자왈 생녀의 내임을 색은 안색이죠. 여자는 음할 여자입니다. 겉으로는 음해가지고 감히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자가 위험 있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안색은 엄청 위험이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그래서 저 사람 정말 감히 범정을 못하겠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안색은 엄청 위험이 있으면서도 내임. 안으로는 뭔가? 안은 임자가 본래 임자는 들깨 임자입니다. 들깨 임자인데 유약할 임자입니다. 어떤 일을 한 게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고 아주 마음이 유약하고 급심만해가지고 이리저리 결정 못하는 게 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색은 엄청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은 안에 있는 마음은 유약하기가 이럴 데 없고 허약하기가 이럴 때 없는 것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표리가 뭐 같지 아니한 거죠. 마치 우리가 좋은 것은 뭡니까? 내유외강. 안은 뭐 유순하고 밭으로 굳은 것. 내유외강을 통상 좋은 거로 말하는데 안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유약하기가 한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이렇게 엄숙하게 앉아있는 이런 거는 뭐 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안색을 보면은 엄한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허약하게 이럴 데 없는 것. 그러니까 안은 유약한 것을 빚어 소인컨대 이것을 소인에게 비유해 보면 기유 똥 나왔죠. 그것은 뭐와 같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것은 뭐와 같은 것인지 천유 뚫을 천자는 담장 뚫을 천자입니다. 백뚫을 천자입니다. 백뚫을 천. 유는 요도 뚫을 유자인데요. 뚫을 유자인데 요는 뭡니까? 주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는 담장이라고 나왔죠. 앞에는 천자는 백을 뚫는 기고 유는 담장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을 뚫고 들어가거나 담장을 뚫고 들어가는 도적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유지도라는 건 아주 천한 말이고 좀 너무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백을 뚫고 백이나 담장을 뚫고 들어가 넘은 것을 훔치는 도적과 같은 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일설에는 천유 중에서 유자, 이 뚫을 유자가 아니고 이 유자가 뭡니까? 천자 넘을 유자고 넘을 유자로 보기도 하고 넘을 유자로 보기도 하고 여기 유자가 뭐 좁은 문을 해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을 갖다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다 해가지고 한다는 단어를 갖다가 새 문을 뚫고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안색이 겉으로 보는 안색은 아주 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겁이 많아가지고 유약하기 이럴 데 없는 것을 이것을 소인은 나쁜 소인이 아니고 일반 평민입니다. 이것을 일반 백성들 평민에게 비유해 보면 이거는 마치 담장을 뚫고 들어가서 도적질하는 도적과 같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뭔 뜻인가요? 왜 이걸 소인에 비유해 보면 이렇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소인해 보면? 그럼 위에 있는 생의 내임을 누굴 두고 한 말인가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생의 내임. 일반 사람은 이래도 괜찮아요. 소인들이 어때요? 우리는 일반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 일반 백성들이 밖으로 위험 있고 속이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죠. 요거는 뭐겠습니까? 위정자를 두고 한 말이죠. 위정자는 자기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맡으면 한 개 일을 맡아도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린 자들이 겉으로 보면은 더 위험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한없이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유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찌 되겠나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를 당연히 그르치는 거죠. 당연히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생애의 내임 이걸 비저소인이란 말이나 이것을 일반 평민에게 비유해 보자면 이거는 족도두와 같다.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말한 위에는 무엇이 생각돼 있냐 말이야. 위정자나 정치를 하는 사람도 한 말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내가 정서인이 판선이 해가지고 안색은 위험을 가지면서도 속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런 자는 마치 일반 백성한테 비교하면 좀도둑과 같은 거다 라고 엄청 가혹하게 말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비저소인이라는 말을 쓸 때 위에 생명의 내용을 누굴 두고 한 말이라는 거죠. 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명의 내용 하는 것을 갖다가 가혹하게 비판한 건데 어째 이걸 갖다가 천유지도에 비유를 했는가. 아니 공자님이 노는 앞편을 봐도 이렇게 공자님 말씀을 야박하게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말이야 보면 엄청 산모한 말이긴 한데 천유지도에 비유한 것이 정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아주 야박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내임 이거는 정치를 지금도 이거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이 요약하고 그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됐냐 하면 식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식견이 없어서. 그래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직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갱년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색은 위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않는 유약하게 이럴 데 없는 이런 위정자를 이런 정치하는 사람을 일반 백성들한테 비유하면 좀도둑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왈 향원은 덕지적이 아니라 향원은 맹자 때 할 때 나왔습니다. 향원 무엇입니까? 향은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는 가문한 거고 시골 정말 시골입니다. 원자는 언더 원자 덜 원자지만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 하고 같습니다. 밑에 마음 심자가 있으면 무슨 원자가요? 성실할 원자입니다. 성실할 원자, 삼가할 원자 되는데 성실한 사람이란 뜻이죠. 성실한 사람. 그럼 향은 시골에서 어찌 성실하다고 평가가 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실할 원자지만은 성실하다는 또 어떤 한 시골에서 성실하다고 이름이 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넓습니다. 한 고을에서 어찌 유지라고 이름 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유지라고 어떤 고래가 그 사람이 우리 여기서는 제일 어른이다 유지다라고 하는 원자가 제가 해석할 때는 유지라는 말로 해석하면 제일 낫을 겁니다. 그 어떤 시골 유지는 이 말. 시골에서 애해 많은 사람 이 말이에요. 시골에서 유지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다? 덕입니다. 덕을 해치는 자예요. 덕을 갖다가 북돋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해치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원은 이렇게 나왔지만 항원은 뒤에 가면은 공자님이 해석한 말도 나옵니다. 공자님이 해석한 말. 그러니까 맹자는 이 향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엄청 맹자가 정확하게 그렇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향원을 왜 덕이 적자로 했느냐 한번 보세요. 향자는 이용 줄을 한번 보세요. 향원이 왜 덕을 해친 자인지. 향자는 뭡니까? 향자 자자는 놈자자지만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향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향이라는 것은 뭔 뜻이다? 비속지어야 아주 시골 떡이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시골 고향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속한 것, 도에 비슨 갱에 반대되는 말로 쓴 거죠. 그래서 저속한 뜻이고 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왔죠. 원인은 성실할 원자 더불어서 같은 것이다 이 말, 뜻이다 이 말. 그래서 순자가 순자 원각의 주에. 순자에 보면 원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각자도 정성각자입니다.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거 이 뜻이죠. 원각의 주에 뭡니까? 독작원이라 하니 이 말입니다. 독작원. 그래서 뭡니까? 상갈 원자로 지어 읽으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별 문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 뒤에 보면 향원은 향인 중에서 원자야라 되어 있죠. 향지 원자이라.
항인 중에서 유지라고 이름 난 사람, 성실한다고 핑판이 있는 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요대 주작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항은이 왜 적을 해치는 사람인가는 계기 무지랍니까? 계기 동류 하보하여 이미여 세고로 이 말입니다. 뭡니까? 시류하고 같이 휩싸여 가는 사람입니다. 시류에서 자기 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동류가 시류와 같이 하고 시류와 같이 하면서 더러운 것에 영합하는 거예요. 합은 영합하는 거죠. 시류와 같이 하여 더러운 것에 영합하여서 미여세. 이 세태에 세속에 아첨하는 자이죠. 이 세속에 아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무지됩니까? 세속과 같이 흘러가는 거죠. 바른 도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시류에 휩싸여 가면서 뭐 그로 잘한다 소리 듣는 사람이죠. 하면서 고로 시류에 아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항인지 중에 그 시골 사람 중에서는 뭡니까? 도이원으로 칭이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칭이 되는 거죠. 칭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께서 공자께서는 뒤에 가면 향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께서 뭡니까? 이 향언을 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기 사덕 비덕이 사덕 비덕 뭡니까? 이 향언이라는 것을 딱 할 때 이 말입니다. 향언은 무엇이냐? 향언은 사덕이 비덕입니다. 말 열자가 생략된 겁니다. 뭡니까? 사덕이 비덕은? 사덕이 비덕. 여기 있는 거 제세. 이게 사자는 같은 사자입니다. 같은 사자, 유사한 사자입니다. 뭡니까? 사덕. 뭡니까? 덕이 있는 사람과 유사하지만은 유덕한 사람과 유사하다. 그러나 뭡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덕자 두개 빼면 어찌 됩니까? 이게 사입입니다. 사입이라고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최초로 사입이가 나온 것이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입이가 뭐인가요? 사입이는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닌 것이 사입이죠. 뭐가 유사해요. 흡사하기는 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사입이가 쓰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고 이 말은 딱 맹자에 그대로 나옵니다. 맹자에 그대로 나와요. 맹자의 사입이란 말이 있거든. 우리가 이거 사입이 보면은 마치 서양 말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맹자가 처음 한 말입니다. 이 맹자 처음 한 말을 지금 주자가 이걸 갖다가 사덕비덕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덕비덕. 그래서 여기 사입입니다. 이 향언은 사입이 말이 나오는 어원, 고사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향언은 그럼 사입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도를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죠. 하는 말. 이걸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항언은 시골에서 자칭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덕을 해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맹자에 보면은요, 이 항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음한 그 부분이 나왔었죠. 맹자 지진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 사입이 향언은 어찌 되냐면 겉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니까요. 비지무야 하며 이어냈습니다. 뭐 저게 잘못됐다고 또 잘못된 걸 꼬집으려 하면은 꼬집을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딱 틀어내서 꼬집을 것이 없으며 또 자지무자하며 딱 이것을 비판하고 싶으면 꼬집어서 그럼 지금 뭐이 나쁜지를 딱 꼬집어 말하라고 하면 그것도 꼬집어 비난할 것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호유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류와 같이 흘러가면서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중심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중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되느냐 뭐 청림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저 보면 위민만 믿고 모두 다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이 보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 자신도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 믿으면서
진정 아래로 보면 요순의 도에는 관심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갖다 향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덕지저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향원을 사이비를 말로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나락밭에 들판에 뭐입니까? 가라지, 배 비슷한 게 있죠. 가라지를 싫어하는 것은 가라지는 생긴 거는 배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배에 있어서는 사이비이고 또 간색인 자주색은 붉은색을 숭상하는데 붉은색의 간색이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나 가라지를 싫어하는 것은 사이비이기 때문에 유사하지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맹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향원은 덕지전에 이 향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그다음 읽지 않았지만 뒤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왈 도청이 도설이면 덕지기 아니라 앞에 덕지적이 나오니까 이 덕지기가 나올 겁니다. 앞에 거는 덕을 해치는 자이고 이거는 어찌됐냐 하면 덕을 갖다가 아예 포기하고 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청 도서는 많이 들었죠. 이거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익혀가지고 자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됩니까? 너한테 들은 것을 너한테 옮기는 것, 그러니까 아는 지식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덕지기라는 이야기합니다. 도청도서는 많이 나오죠. 길 가다가 듣는 것이 도청이죠. 또 도설은 길 가다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도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청이 도설, 길가 가다가 듣기만 하고 길을 가다가 듣기만 하고 또 그 들은 것을 길을 가다가 이야기만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진정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자체를 갖다가 위기지학이 아닌 도청도서를 위인지학의 대표적인 것, 위인지학이라기도 하고 또 어찌 됩니까? 듣고 입으로 말만 하고 하니까 요 학을 뭐라고 합니까? 듣는 거는 귀로 듣고 말하는 건 입으로 하기 때문에 도청도서를 뭐라고 합니까? 구의지학이라고 그러죠. 예. 구의지. 도청도서라고 똑같은 말이 구의지학입니다. 길가에서 귀로만 듣기만 하고 그 길가에서 입으로만 말하기만 하는 거. 구의지학이라고 합니다. 구의지학은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이과 귀의 사이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지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부 다 도청도설입니다. 길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정 뭐 한 개를 들어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갖고 자기 것으로 삼는 마음속에 가서 수양을 하고 연구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뭐 근성으로 알아가지고 아는 지식만 자랑하는 것을 도청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듣기만 한 것을 또 길 가다가 이야기만 하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덕을 닦는 게 아니고 그 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청도서는 앞에 덕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덕지기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자왈. 이것도 뭐 유명한 이야기죠. 비부는 가여 사군야여 제야. 비부는 못난 남자죠. 비부는 자기의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루한 이런 말이죠. 비루한 남자하고는 못난 남자, 비루한 남자하고는 뭡니까? 가여 사군야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같은 조정에 서가지고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비루하고는 같은 자서 같은 조정에서 배설할 수 없다는 거죠. 배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배설하는 사람 중에 못난 사람, 정말 저급한 사람 이 말이죠. 저급한 관리는 어떤 자가 저급한 관리냐? 요즘 보면 저급한 이런 그 관리, 배설아치 이런 뜻이겠죠. 저급한 배설아치와 더불어서는 같은 임금을 한 조정에서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저급한 관리는 어떤 자냐? 저급한 배설아치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이야기죠. 그럼 저급한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 뭐 그때도 있었고 공장님 때 있었으면 지금도 없겠습니까? 그때 있었으면 지금도 있겠죠. 그럼 기 믿었지 않으면
뒤밀어 요 거기 자는 본문에 참 비부입니다. 그 저급한 관리, 저급한 벼슬아치는 미득지하에 이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벼슬자리입니다. 벼슬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는 자는 벼슬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는 환득지 이것을 얻는 것을 근심해. 어찌하면 내가 저 벼슬자리에 앉을까 얻을까 이걸 근심한다는 거죠. 어찌하면 내가 장관이 될까 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리 얻는 것을 근심을 하고 그런데 자리는 뭡니까? 자기 도를 행할 기운이 있으면은 그래서 자기가 기회가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마음 자는 갱년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뒤득집니다. 이미 자리를 얻고 나서는 자리를 얻고 나면 당연히 뭔가 해야 될 게 득지하여는 뭔가 뜻을 얻어서는 백성을 나가지는 여민이 백성한테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백성한테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급한 관리는 벼슬아치는 기득지 이미 자리를 얻고 나서는 또 어찌합니까? 무엇을 근심해? 우짜는 내가 오늘 떨어져 나가면 우짜겠노 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 잃는 것을 근심하기만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뒤에 말이 엄청 유명합니다. 자기 도를 갖다가 실행할 수 없으면은 난민 같은 경우는 출제해서 아예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어느 자리에 판서가 되고 뭐 자의증이 되고 했으면 이 자리를 내가 떨어지면 어쩔까를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 뒤에 말이 엄청 유명합니다. 구한실집인 진실로 앞에서 뭐 배설을 하려고 하다가 자리 못 얻어서도 고민하고 그런 때는 있을 수가 있다 치자. 그런데 자기가 장관이 됐거나 총리가 돼가지고 진실로 이것을 잃을 것을 근심하게 되면 내 자리 잃으면 못자겠노. 이것을 근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근심하는 사람이 되면은 무소부지입니다. 무소부 뭡니까? 이것을 근심하는 사람은 무소부지. 이러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자기 자리를 잃을까 근심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는 행위가 이러지 않는 곳이 없어요. 뭡니까? 그 자리 지키려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다 이 말이죠. 뇌물 주고 뭐 주고 이런 게. 뭐 이거는 제가 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뭐 어디 공자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 공장이 보고 구한실지면 이 자리는 자리만 본 거지 자리에 대한 책임이나 역할은 보지 않은 거거든요. 자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으면 그걸 못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맡았으면 그 일을 갖다가 그 책임과 역할을 갖다 100%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 이런 것을 근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행동은 이러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소부지라. 뒤에 말 구한실지면 무소부지라는 말은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자리를 갖다가 있는 것을 근심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는 이러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네, 자, 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네요. 오늘 하고는 방학이네요. 그럼 다음.